네, 안녕하십니까. 위닝스탁입니다. 자, 오늘은 9월 17일 화요일 위닝스탁 공개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모든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좀 약간 찬바람도 좀 부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가을이 뭐 온 것 같습니다. 네. 제 친구가 코스모스가 이렇게 쭉 핀 그 길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네. 가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뭐 가장 좀 큰 것은 그 수학의 계절이라는 거. 네. 부디 여러분들이 가을에 좋은 그 어떤 차트를 보실 줄 알게 되는 그런 어떤 눈을 뜨고 그런 순간을 맞이하시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또 제가 또 바라고 또 많이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위닝스탁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오늘은 네, 바람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또 세력주 매매법에 대해서 또 제가 또 차근차근 또 이렇게 보따리를 풀어놓는다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계속해서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질문도 받고 이렇게 또 엮어 나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 이야기 때문에 여기 보시다시피 아마 최근이 아니라 뭐 올 2019년 혹은 작년 그 통틀어서 이렇게 상한가가 많은 날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오늘은 뭐 그야말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뭐 물들인 날이죠.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 단타 하시는 분들, 뭐 추격 매수 막 하시는 분들 오늘 상당히 성과가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짝짓기 매매입니다. 그날 테마가 확실한 날이죠. 월요일 날은 그 사우디 정유시설이 이제 폭파돼 가지고 석유 관련 종목들이 무더기로 움직였고, 오늘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종목들 무더기로 움직였고, 이렇게 움직일 때 어느 종목을 잘 보고 살피다가 그 종목에 딱 들어가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 그 구제역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그 현상이 똑같이 반복이 되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그 이글벳하고 하림 뭐 이런 종목들 이제 보시게 되면은 과거에 이제 구제역이 났을 때 그 대체 종목들 있죠. 수산, 그 다음에 닭고기, 닭고기, 그리고 방역,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약품 뭐 이런 것들. 지금 오늘 이제 한꺼번에 무더기로 상한가가 된 거고, 이것은 시장에서 그만큼 중요하게 보고 있다 라는 것을 이제 뜻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심리가 이 종목들 차트들에 의해서 이렇게 표출되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해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의 그 그림자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투영이 돼서 나타난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나타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월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하루하루가 매우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잘 새겨서 다음에도 또 테마주가 생기거든요. 제가 뭐 이렇게 주식 생활 한 17년, 18년 했는데 18년째입니다. 18년째인데 매달 테마가 없는 달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역동적인 나라니까요. 그리고 그 테마주만 매매를 해도 다른 것들은 매매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수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에 관련된 공부는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이 기회가 다시 왔다라는 것을 직감을 할 수가 있었고, 장이 열리기 전에 뉴스가 먼저 터져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장이 열렸고, 이렇게 되면은 이 이글백 같은 종목들이 점상에 올라가 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종목들이 이제 뭐 백광소재 뭐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뭐 대성미생물 이런 종목들, 점상간 종목들은 어쩔 수 없고 뒤늦게라도 움직이는 종목들을 따라잡아야 되고, 하림 같은 종목도 이제 처음에는 조금 이제 올랐다가 이 꼬리를 달고 이렇게 내렸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12시 한 18분까지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터졌어요. 그리고 그 본격적인 관련이 있는 그 테마주들, 뭐 그 사료 종목이나 그다음에 뭐 가축 방역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이제 상한가 갔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 닭고기 관련된 하림, 대체 종목이죠. 이것은 보통 이제 처음에는 첫날은 방역과 약품 관련 종목들이 뭐 중앙 백신이나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지속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대체 종목으로, 그러니까 내일이나 모레쯤 할인 같은 종목이 떠오르게 되죠. 예전 같았으면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은 시작과 동시에 아까 그 CJ 시푸드 같은 종목들도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마니커도 그렇고 이 하림도 그렇고 대체주가 동시에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시장이 그동안 그만큼 교육이 되었고 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이미 공부를 다 마쳤다는 거예요. 그동안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순간까지 따라잡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빨리 공부하셔서 따라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미 시장은 그동안 주식시장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어져 왔다. 그런 것을 이제 이 차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지금 할인 보면은 아침에 올라갔다가 이 음봉은 뭐냐?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도 점상은 좀 무리 아니냐. 그렇게 해서 밀려 내려왔고, 하지만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다. 이 사태는 장난이 아닌 거다. 계속해서 매수세가 밀려 들어와서 저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강력한 매수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이제 차트 패턴 공부할 때, 이 수렴형에 대해서 공부할 때, 혹은 여기가 이제 좁게 움직일 때, 그러니까 상승하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때. 이런 것 보고 이제 깃대 패턴, 깃발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 깃발 패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해 놓냐면, 이전 바닥을 보고 나서 깃발 패턴이 나오게 되면은 바닥에 대한 확신을 가진 강력한 매수세들이 들어와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책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위치나 요 위치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저점이 올라간다는 것은 이전 바닥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테마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처음에 세게 시작했나 했다가 주춤했다가 아니다. 이번 이 테마는 이런 것이다. 결국에는 상한가로 들어가게 됐죠. 그러나 엄연히 뭐 이글배처럼 점상은 아닙니다. 예, 엄연히 다른 건 다른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번에 아주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장 종료되고 나서 추가로 그 연천 지역인가요? 추가로 발병을 또 해서 확산이 됐다. 우리 뭐 메르스 때, 구제역 때 뭐 다 봤죠. 돼지콜레라 때 다, 조류 독감 때도 다 봤고, 확산이 되면은 이미 며칠 안에 끝날 수가 없는 테마인 거죠. 그러면 당분간 이 뉴스가 계속해서 메인 뉴스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이 점상은 결국에는 어떤 식이냐, 급등주 점상이 된다는 것이죠. 한번 무너지더라도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점상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비해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점상 나온 종목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할인 같은 종목은 내일 달려 있어요. 오늘 꼬리를 달긴 달렸는데 이 테마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내일 시장을 통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어차피 시장은 아무리 강해도 상한가 수십 개 테마주를 한꺼번에 끌고 갈 정도로 그 정도 힘은 없어요. 완전히 뭐 전쟁 나는 뭐 그런 테마가 아니면은 그럴 수가 없고,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사람한테 전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조금 처음엔 놀랬다가 이제는 인식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것은 우리가 미리 예단하는 것보다는 이런 기본 지식을 갖고 내일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그러면 사람들이 이 테마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뉴스 나오고 장중 내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뉴스가 온 언론을 다 휩쓸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차트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테마주, 짝짓기 매매 종목들 차트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뉴스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였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기회에 이제 전염병 테마주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잘 살펴서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예전에는 이제 중앙 백신 같은 종목들이 좀 올라왔는데, 이번엔 보니까 사료 종목들도 많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그전에는 그 방역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대성비생물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진바이오텍, 이런 종목들. 예.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냐, 점상이 나왔고 굉장히 강한 상한가가 나왔죠. 그런데 이 강한 상한가가 나오는 위치가 다들 이미 많이 정리가 되어서 과도하게 텅텅 비어있는 상태의 종목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인데 거기다가 추가로 더불어서 강력한 뉴스까지 나왔으니 이 종목들은 펄펄 날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강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상한가 다음에 한마디 패턴 있죠. 이런 거. 이런 거 자주 나와요. 제가 단타를 할 때, 그러니까 전일 상한가 종목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종목들을 많이 노려요. 어떻게 매매하냐면 이렇게 매매합니다. 월요일날 어제 사우디 정유시설이 폭파돼가지고 그 관련 테마주들이 무더기 상한가를 갔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흥구석유가 점상을 갔죠. 이 점상이 나온 위치, 이 이전의 차트 상황을 보세요. 전부 다 텅텅 비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사우디 정유시설이 폭파됐다. 그럼 그 다음날 저렇게 점상을 만들 수가 있느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푹 파진 상태에서 사우디 시설이 폭파됐다. 그럼 점상이 잘 나오죠. 그리고 점상 나오고도 전 고점에 미치지도 못했죠. 그럼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데 오늘 돼지 열병이 없었으면은 이쪽 테마에 집중할 수 있었는데 돼지 열병이 터지는 바람에 이쪽 테마들은 잊혀져 버린 거죠. 예, 참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그래도 선빵을 했어요. 예, 이 현상을 만든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종목이 점상인데 아침에 시가가 플러스 6.13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여기다가 1분봉이나 틱 차트를 켜놓고 단타를 치는 겁니다. 왜냐? 아침에 이게 잘 나오니까요. 한마디 더 올라가는 거. 여기서 초반에 이제 약한 종목들은 왔다 갔다 힘겨루기를 하다가 이제 아래로 확 밀려버립니다. 근데 힘겨루기 하다가 위로 확 밀고 올라가면은 재빨리 들어가서 힘 있는 것 같이 갔다가 힘이 빠지는 것 같으면 팔아주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스캘핑도 할 수 있고 단타도 할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대개 한 6% 이상 정도.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차트를 보는 거이기도 하지만 그 뉴스를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석유 시설 폭파된 거에 대해서 시장이 이런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은 내일도 아마 추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상한가 종목들은 다루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상한가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기라고 하죠. 매수세, 매기는 한쪽으로 집중이 될 때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 너무 이게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내일 단타기가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 상한가가 그러니까 월요일처럼 테마가 하나 있고 그 관련된 거 한 세 종목, 네 종목 정도. 그 정도 있으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집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좋은데 이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도 이제 내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이제 동시효과 때 보면은 너무 많이 떠버리면 안 되고 한 10% 정도 내외에서 시가가 시작이 될 때 거기에서 아침에 기싸움을 펼치다가 위로 밀고 올라가냐 아래로 오르냐 이렇게 이제 방향성이 잡히게 되면은 해볼만 하다는 거죠. 이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것이 이제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 상한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위쪽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아침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살짝 이제 그 빠졌단 말이에요. 이럴 때 방심하면 안 돼요. 바로 이렇게 밀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떴다가 그냥 바로 밀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아침에는 전날 상한가인 종목들은 그 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하는 단타가 되겠습니다. 이런 건. 근데 이것은 뭐 그러니까 차트만 보고 하는 단타가 아니고 상황 파악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글벳이 점상이 나왔으니까 이 점상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빠진다거나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게 이 마니커 FNG 이런 종목들, 이 마니커 FNG 이런 종목들은 내일 여기서 이렇게 위로 나올 가능성이 많죠. 한마디 패턴 나올 가능성이 많고, 아까 보여드렸죠, 그 에코바이오처럼 이렇게 한마디 패턴, 에코바이오도 쭉 밀고 올라가서 이렇게 상한가 들어갔죠. 그 기세가 조금 더 이어지는 거죠. 어떤 이제 블로그나 책들 보니까 뭐 과거 15% 상한가 시대 때는 그 이런 것이 이제 상따가 유행했었다. 왜냐, 15% 정도 상한가를 갔다가 나머지 이제 올라가려는 그 에너지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해 갖고 더 올라가서 먹자 이렇게 했었다. 근데 지금은 30% 시대니까 그게 대시 안 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엄연히 이런 식으로 시세가 힘을 보이면은 조금 더 밀고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수없이 많은 종목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구석에도 그렇고요, 중앙에너비스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현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현대사료도 마찬가지고, 에코바이오, 한국석유 이런 것만 좀 빠졌죠. 빠지는 것들은 이 상태에서 보고 여기서 밀고 잘 밀고 올라가느냐, 그걸 보고 해야 되고, 대체적으로 상승으로 뜨는 종목들 위주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 한마디 패턴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변 상황을 눈치껏 딱 봐서, 아, 지금 상황이 어떻구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넘버원이죠. 자, 그래서 대성미생물 같은 이런 종목 이렇게 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더 올라간단 말이죠, 위로. 그러니까 내일 한마디 패턴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밀고 올라간 거, 이런 거 마니커 FNG 이렇게 밀고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조금 더 갈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상따를 하실 분들은 이런 종목에 가서 상따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밀고 올라갔다가 조금 더 갈 것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종목들은 주로 3시 넘어서 거의 종가 시간에 맞춰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올라가서 이렇게 가다 보면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 패턴도 이렇게 3시 넘어서 이렇게 상한가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오늘 제가 그 카페에다가 제가 좀 눈여겨본 종목 이렇게 한 종목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카페 오셔서 그 많이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카페 제가 시범적으로 한번 여러분들도 글을 올리실 수 있도록 제가 오픈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셨던 경험, 그 대체적으로 이제 세력주 매매시겠죠? 그 매매하셨던 경험을 짤막하게 뭐 저처럼 이렇게 저기 사진도 올리고 이렇게 하셔서, 특히 이제 뭐 제가 설명드린 것을 참고로 해서 매매를 했는데 성공했다, 뭐 그런 사례들, 저희 다음 카페 게시판에 오셔서 거기다 같이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게 좀 바뀐 거죠. 그전에는 이제 저만 글을 올렸는데 여러분들도 글을 올릴 수 있도록 바꿔놨습니다. 자, 오늘 제가 그 흥미있게 본 종목이, 방송에서 저하고 같이 흥미있게 본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게시판에, 여기 채팅란에 여러분이 흥미있게 보신 종목, 혹은 이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가, 그런 거 많이 질문 올리셔 주시기 바래요. 오늘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이 종목을 매매했거나 혹은 흥미있게 봤다,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종목은 이제 전날 상한가가 있고 이제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아침에 올라가서 이제 잠궈 버렸는데, 이것은 이제 무엇을 뜻하냐면 요 밑에가 통통 비었다는 거죠. 예. 그럼 주가의 기본 속성은 뭐냐면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올라간다. 이게 이제 주식시장의 그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 종목은 내려오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아침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올라갔는데 또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이 정도 올라가도 많이 올라간 건데 여기까지 올라갔으니 주가가 얼마나 내려오고 싶겠어요. 이렇게 내려오고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가죠. 네. 뭐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단타 매매할 때 많이 그 애용하는 그 가장 그 기본적인 분차트 형태예요. 그 제가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려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여가는 차트의 형태를 가장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1차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정을 하다가 오후에 2차 상승 나오는 이런 차트를 가장 선호합니다. 이유는 뭐냐? 차트가 예측 가능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1차 상승 한번 나오고 오후에 2차 상승 나온다. 여기도 보면 1차, 2차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 안에서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의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을 어떻게 하느냐,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현대사료는 제가 어떤 그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하고 바라보고 있는 어떤 점이 있어요. 어떤 그 건이 있거든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걸 보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웠다.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랬고요. 그러니까 제가 흥미있게 본 차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와서 많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차트를 보셨을 때 뭐가 흥미롭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도 이 차트를 계속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루에 큰 수익은 그렇게 노리고 있지 않고, 저는 뭐 하루에 한 2%나 한 3% 정도 수익을 노리는 사람입니다. 단타로 매일같이 한 2~3% 정도 수익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사람은 어떤 차트를 찾고 있을까? 이런 사람은 어떤 구간을 노리고 있을까? 이렇게 하면 이제 막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에서 실제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목표를 먼저 세우세요. 목표. 하루에 뭐 20%씩 벌겠습니다. 이런 건 안 되겠죠. 실제 가능한 목표를 세우시고, 현 상황에서 그럼 목표를 뭐 2~3%로 잡았다.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자동적으로 착착착착 그냥 알아지겠죠. 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 이제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중학교 1학년짜리가 나는 서울대 의대를 가겠다, 이 목표를 딱 세웠으면
그 목표에 따라서 해야 될 일들이 자동적으로 쭉 나열이 되죠. 근데 이런 목표가 없는 학생은 그냥 오는 대로 공부하죠. 먼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시간 따라 오는 대로 맞아들이느냐, 아니면 내가 목표를 정확히 설정해 놓고, 그럼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하루에 3%짜리를 벌려면 어느 구간을 찾아야 될까? 이게 구체적으로 머리 회전이 막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별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아도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주식 서적을 쓰신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주식책 맨 앞에다가 목표를 설정하라, 이 말들을 공통으로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나중에 기회 되면 이제 책 쓸 그런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만약에 책을 쓴다면 책 서문에다가 큼지막하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목표 설정을 딱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자동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지금 매매하시는 분들은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다가오는 차트에 들어가서 머리로 막 들이받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이런 상한가 종목들은 절대로 우연히 발생되는 게 아닙니다. 다 세력주입니다. 세력주. 오늘 이글백 같은 것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뉴스가 나와서 점상이 나온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세력주에 대해서 강조드리는 이유는 저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세력이 개입을 한 거예요. 그 세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막 그런 건달들 막 그런 세력이 아니죠. 그런 거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세력에 관한 질문을 받을 때 어떤 분은 저한테, 위닝님은 세력을 믿긴 믿는 것 같은데 확실히 믿진 않는 것 같아요, 막 이런 말씀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저를 완전히 오해하시는 거고, 저는 세력을 믿지만 그것을 어떻게 제가 증명을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 정도만 믿고 있는 겁니다. 네, 가오리님 안녕하세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세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시장의 매수세가 강하면 강한 세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정말 가끔 검찰에 잡히는 그런 영화에 나오는 그런 세력이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네. 제가 정말 농담이 아니고 며칠 전에 어떤 종목을 매매하다가 제가 매도를 좀 세게 때렸어요. 그러더니만 매도를 때리니까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저가 매도하는 걸 보고 뒤따라서 같이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가지고 가격이 쭉 무너졌어요. 그러면은 제가 돈은 많지 않지만 제가 그 차트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저와 함께 같이 매도하시는 분들이 그 차트를 무너뜨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차트냐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고 있다가, 제가 이제 그날 뭐 좀 바쁜 일이 있어서 매도를 딱 치고 나가야겠다, 좀 실망도 했고, 여기다 매도를 딱 손절을 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계속 막 무너지는 거예요. 차트가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차트 뭐 흔하죠. 이 순간만큼은 제가 세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은 오해를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세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세력이 진짜 별거 아닙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개미들이 힘을 모아서 같이 움직이면 그 자체가 세력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글백 같은 경우도 그래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매수를 했고 저희 옆집 아저씨가 여기서 매수했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했다. 근데 아침에 그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동시호가에 보니까 상한가예요. 이걸 누가 팔겠습니까? 안 팔지.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없는 거죠. 네. 특히나 뭐 그 아주 그 유명한 백광소재 같은 이런 종목. 자, 백광소재는 뭐 대표적인 가축 방역 관련 종목인데, 예. 어떻게 여기서 사가지고 이렇게 물려 있었어요. 근데 뉴스가 나오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누가 팝니까? 아무도 안 팔지. 그러면 이것은 영화에 나오는 세력이 점상을 만든 겁니까? 아니에요. 하지만 그와 유사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힘도, 개미들이 모인 힘도, 또 영화에 나오는 작전 세력 같은 그런 힘도 모두 다 세력이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저를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세력에 대해서 안 믿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 방송 이름이 세력주 매매법입니다. 그래서 그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올바른 해석을 하자. 그게 제 그 강의의 주 모토죠. 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세력에 대해서 오해를 하다가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물리고 또 이런 데 가서 물리고 하다가 이렇게 손절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왜 그런 매수들을 하시게 되느냐? 시세에 대한 오해, 세력에 대한 오해, 이런 오해들이 그런 실수를 낳게 되는 거죠. 예. 자, 이제 내일 이제 또 시세가 질문, 은하철토님 안녕하세요. 질문 좀 볼까요? 네, 궁금한 게 세력들은 사무실 차려놓고 여러 명이서 여러 계좌를 하는 건가요? 그런 세력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한번 보셨죠? 그 옛날에 이제 검찰에서 그 세력 검거한 거 그런 뉴스 보면은 여러 명이서 그렇게 한다고 하죠.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과감하게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꾼들, 그 세력들은 예. 분명히 있습니다. 네, 다들 아시죠? 예. 검찰에서 그 검거했다는 뉴스가 나오죠, 가끔. 근데 요즘 한 몇 년 사이는 그 검거했다는 뉴스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뉴스, 그런 세력이라는 거 영화에서 본 거, 그런 뉴스에서 본 거, 그걸로 너무 머릿속을 가득 채우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제가 매도를 해갖고 주가를 무너뜨린 적이 있습니다. 네. 돈이 커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력들은 우리한테 그 어떤 오해를 만들어줘요. 이 종목은 세력이 있을 거야. 여기도 지금 점상에 올라가서 다행인데, 만약에 이제 이게 매집이다, 이거 세력이고 이거 뭐 세력이 매집한 거다, 그래갖고 막 샀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게 바로 세력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낳는 어이없는 매매가 되는 거죠. 이런 매매만큼은 하지 마시라. 대신에 어떤 걸 믿으셔야 되냐면 주식의 기본 구조.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올라간다.
끝없이 오르는 주가는 없고 끝없이 내리는 주가도 없다. 그 다음에 상승은 되게 짧고요. 조정은 길죠. 당연한 거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거래가 많단 말이죠. 예. 이런 데 가서 거래를 하다가 이렇게 물리는 경우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니까 즉 뭐냐면 올라가면 주가는 내려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매수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유는 뭐냐? 수익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 가서 사가지고 한 1년 묻어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 가서 매매를 하지 않죠. 수익이 매우 급하신 분들이 막 한참 불타오르고 있는 곳에 가서 그 매매를 한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몰리게 되면은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되죠. 그리고 아무리 뭐 이렇게 점상 올라가도 내일 시작 전에 이 회사 사장이 뭐 횡령해하고 검찰에 끌려갔다. 바로 점 하한가입니다. 다만 이게 뭐냐면 이건 의심인데, 예.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야기가 한참 전에 나왔어요. 그리고 점상이 나왔는데 왜 그 전에 주가가 이렇게 됐을까? 혹시 어디서 정보가 된 거 아닌가? 예.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왠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이제 뭐 막 이야기가 오고 왔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그 좋은 사람들 뭐 그런 종목들 막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그 정보라는 것은 여기저기 정보가 막 새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청와대나 이런데 정보를 좀 알 수 있는 소스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막 사시겠죠. 뭐 식약처나 이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가 새서 아무래도 이런 백광토제처럼 이런 주가가 형성되는 게 아닌가 라고 오해를 해가지고 가서 사면은 그 다음에 안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주를 매매하는 법을 배우셔야 된다.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세력주에 대한 오해, 그걸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런 것은 당하지 마시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트를 잘 보시면서 사람들이 차트를 보고 오해를 해가지고 많이 올라갔는데 여기 가서 막 사잖아요. 여기도 그렇고 뭐 이런 데도 그렇고 다들 차트에 대한 그 오해를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는데요. 그 뒷자리에서 이런 데서 당연히 잘 오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도 여기도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면 가서 막 삽니다. 많이 올랐는데 그 뒷자리에서 잘 올라가면은 그게 이상한 거죠. 가장 표준적인 모델은 이렇게 돼서 쭉 가가지고 이게 가장 표준 모델입니다. 조정은 길고 자, 긴 조정 끝에 첫 상승이 나오고 눌러주고 올라간다. 이게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저거죠.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는 이게 조금은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지는 게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여러분들 내일도 시장에 나오는 뉴스들 잘 보시고 내일 그 돼지열병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면서 좋은 공부가 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래요. 자,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 9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공개방송 마치겠습니다.